자, 우리 자동차 보험이 이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조립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3보험이로는 1층짜리 집이 100개 있다면 자동차 보험은 100층짜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는 과정은 되게 힘든데 한번 올려놓고 나서 조립할 줄 알면 그 다음에 외울 게 많지가 않아요. 반면에 제3보험이로는 공부할 때는 끄덕끄덕끄덕 하고 가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광활한 대지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와, 이걸 다 어떻게 해오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자동차나 근제가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냥 무조건 깡그리 외울게요. 사실은 그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외우지는 못해요. 사실은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이 암기력이 좋을 리가 없어요. 핑계를 대는 것 뿐이지. 그런 분들은 제3보험이 쉽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못 외우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조립주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모든 사고는 두 개의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하나는 물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사람이 다치는 거죠. 자동차도 사람과 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물은 지금 시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만 시험 대상인데 이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자, 남을 다치게 해서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보상을 받냐 그러면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거를 우리가 배상 책임인데,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인이라는 말을 쓰죠. 대인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그런 거죠. 큰 대자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은 일단 대인 배상하고 자기 자신이 다쳤을 때 자신의 사상을 자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받는 상해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험 범위가 배상 책임하고 상해보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을 어디서 줄 것이냐, 상해보험은 어떻게 구분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상해보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자동차 보험을 만들 때는 이제 자기 신체 사고라는 게 없었어요. 무보험 상해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처음 만들 때는 배상 책임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가다가 운전 중에 사고 났는데 내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니까 대인 배상해서 안 해주다 보니까 그때 60년대 중반만 해도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좀 보상을 받자라고 만든 게 우리가 자기신체 사고인데, 이게 한 70년도에 들어와요. 그리고 있다가 무보험 상해담보는 90년대쯤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동차 보험 대인만 있다가 대인에서 보상 못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인에서 보상을 안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신체 사고를 개발한 거예요. 따라서 자기 신체 사고하고 대인 배상은 굉장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자동차 대인 배상에서 보상을 받으면 그죠? 처음에는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 못 받게 했었어요. 지금은 자동차 대인 배상에서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을 적게 받으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처음에 개발할 때는 대인에서 보상받으면 아예 자손에서 피보험자에서 제외시켜버렸죠. 그렇게 하다가 2014년도에 오면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에서 받다 하더라도 일부를 받으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 일부를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2014년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하면 대인 배상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신체 사고고 무보험상해 담보고 자기 신체 사고가 일대의 큰 변혁의 변화가 오는 게 2014년이에요. 2014년 약관이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자기 신체 사고의 변화를 한번 가져와요. 근데 자동차 상해라고 하는 것과 자기 신체 사고는 동시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신체 가입하면 자기 신체만 들어가야지 자동차 상해는 못 들어가요. 택일이에요. 택일. 그러면은 처음에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사고를 플러스 보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신체 사고에 우리가 자동차 상해를 개발하면서 플러스 보험이라고 처음에는 자동차 상해라는 타이틀을 안 쓰고 플러스 보험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기 신체 사고의 플러스다. 이게 해서 뭐냐면, 자, 이건 뭐냐 그러면 보상하는 액수를 좀 더 많이 해주겠다. 보상하는 액수를 좀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은 보험이라는 게 이렇게 달려요. 자, 책임론하고 손해론으로 나눠요. 책임론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 책임론이에요. 근데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는 책임론은 동일해요. 어떤 사고에서 보험금을 줄 거며 피보험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면책조항이 뭐고 그러니까 보험금을 줄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은 퍼펙트하게 똑같은데 아까 자기 신체 사고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게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자상이 훨씬 더 많이 주는 걸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차 상해는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빨리빨리 그걸 노트해가지고 그걸 계속 암기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강의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은 사소한 내용에서 1, 20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례 문제나 중요한 문제부터 공부를 하고 빨리 중요한 문제를 공부를 하게 되면 8월 달에 좀 주변의 사소한 문제도 신경을 쓰는데 늦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신경 쓰다 보면 시험 때 와버리죠. 그러면 시사성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다. 빨리 중요한 것부터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신체 사고와 자동차 사고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동시에 가입할 수 없고 택일인데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는 보험을 줄 거냐 말 거냐는 똑같은데 how much가 다르다. 어떻게 보험금을 줄 거냐에 대해서 그러면 뭐가 더 많이 준다? 자기 신체 사고보다는 자동차 상해가 더 많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처음에 개발할 때는 자기 신체 사고의 플러스 보험이라고 개발했는데 그거를 지금은 자동차 상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가 무보험 상해예요.
자, 자기 신체 사고하고 자동 무보험 자동차가 있는데 이거는 자 내차 사고가 발생해야 돼. 내차 사고가 발생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타차의 사고예요. 그리고 무보험이.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차하고 타차 사고가 있어서 타차로부터 배상 권능가 있지만 타차 사고로 보행인이 될 수가 있고 타차 사고로 타차에 탑승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 자차 단독 사고나 자차나 타차 사고에나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기 자동차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기 자동차의 사고를 담보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점은 여기는 자차 사고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자차 사고, 자차 단독 사고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니까 타차 단독 사고는 포함이 안 되고 나머지 무보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손이라고 하면 무상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자차 단독 사고. 자차 단독 사고는 자손만 나가지 무보험 안 나가요. 여기는 자차와 타차와 결부된 사고. 여기는 타차의 사고. 자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차가 없으니까 무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무보험과 이거는 순수의 자손의 영역이고 자기 신체 사고를 약자로 자기 자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자손, 무상이 다 나갈 수 있는 영역인데 둘 중에 자 손해가 1억 나면 양쪽에서 1억 주는 게 아니라 손해 범위 내에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과 무상은 완벽하게 일치는 않지만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에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일치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것을 약관조항에 두는데 우리가 그 부분도 진짜 공부하면 되네. 일단은 어떨 때 자손이 나가고 어떨 때 무보험이 나가냐. 항상 자손은 자기 자동차 사고를 개입되어 있어야 된다. 자기 자동차 단독 사고든 자기와 타차의 사고든 자기 자동차가 개입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무보험은 자기 차와 타차의 사고든 타차와 타차의 사고도 되고 타차와 보행자의 사고도 되고 타차가 여기는 타차가 중심이고 여기는 자차가 사고가 중심이다. 근데 이 타차가 무보험이죠. 그러면 이 타차는 가해차예요. 가해차. 그죠? 그리고 이 타차가 무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받느냐는 거죠. 자기 보험회사에서 받는다. 자기 보험회사에서 받는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사고는 택일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떨 때 보험금을 주고 어떨 때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것은 퍼펙트하게 똑같다. 그럼 뭐가 차이느냐? 보험금, 자기 신체 사고에 비해서 자동차 상해가 보험금을 훨씬 많이 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 무상하고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들겠죠? 자손하고 무상을 들거나, 그죠? 자상하고 무상을 들거나, 어떤 사람은 나는 무상 싫다 하고 안 들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 싫다, 안 들었다가 나중에 사고 나면 아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죠. 그야 지법이죠, 지법. 그렇지만 무상도 들고 자손도 들고 자상도 들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상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면 무상은 결국은 이거는 피보험 자동차 사고를 담보하고 자차 사고를 담보하고 이거는 타차의 사고로서 보상을 못 받았다. 이게. 그거를 내 차 보험에서 받는다. 왜? 내 자기 보험에서 받아야 상해보험이고 타차에서 못 받은 걸 타차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배상 책임이죠. 그죠? 자,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을 걸 가해자 보험에서 받았다. 배상 책임. 가해자 보험에서 받을 걸 내 보험에서 받았다. 무상.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이 상해보험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3개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제 2개 보겠습니다.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나눠놨냐 그러면요. 자, 여기는 강제보험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보험을 들려고 했더니 사고 발생 경력이 있다고 해서 50만 원, 260만 원 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 돈을 낼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대포로 생기겠죠. 그러니까 대인배상 2까지 무보험으로 해버리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보험이 안 든 차들이 많이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벌리면 걸고 물고. 그죠? 그래서 강제보험을 대인배상 2까지 확대 못 시키고 1까지 해서 좀 저렴하게 해놓고 이거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들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고액이 되면 들고 싶어도 못 드니까 1, 2로 나누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고 여기는 임의보험이. 그러면 손해액이 이만큼 발생했다. 또 손해액이 이만큼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인배상 1에서밖에 안 줘요. 이거는 대인배상 1에서 주고 나머지만 대인배상 2에서 줘요. 그러니까 대인배상 1이 먼저 보상을 하고 대인배상 1 한도를 넘어가면 대인배상 2에서 주기 때문에 이 대인배상을 초과 전보 조항이다 라고 얘기하고 제1차 위험보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제1차 위험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보상한다. 먼저 보상한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이 초과 전보 조항을 상적보험이라는 말을 썼는데 옛날 책들을 보면 상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안 써요. 상적은 위에다 쌓는다는 뜻이죠. 위에다 쌓는다. 근데 상적이라는 말을 하면 쌓는 거잖아요. 근데 초과 전보 조항이다 라고 할 때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을 준다.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좋잖아요. 우리 상법에서도 신가보험이라고 표현했는데 신가란 말을 우리가 안 써요. 제조달가입보험이라고 쓰는 게 훨씬 나은데 신가도 일본에서 나오고 일본의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적이란 말을 혹시 노인네들이 문제 내서 상적이란 말이 나오면 거의 안 쓰는데 그럼 누가 상적이란 말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초과 전보 조항이다. 근데 대인배상은 유한보험하고 무한이 있어요. 유한보험하고 무한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유한보험은 거의 가입을 안 해요. 왜 대한민국에서 대인배상2에 유한보험을 가입하지 않느냐? 딱 이유는 하나예요.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자, 특례라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처벌을 안 하는 거죠. 그게 특례죠. 근데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자, 사망사고나 사체유기라든가 뺑소니를 제외한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로서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전혀 안 하는데 그때 보험이 판결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판결 금액을 모두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유한보험에 들면 특례법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한보험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왜? 아니 유한보험 듣다 깜빡 간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그러면 유한보험하고 무한보험하고 얼마 차이냐? 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차이 안 나? 왜? 아니 2억, 3억 넘어가는 손해가 얼마나 많이 나겠냐고. 사람 저런데 막 자동차에서 대인배상원에서 사망이 1억 5천이잖아. 근데 대인배상 투에서 내가 3억 했다 그러면 4억 5천이잖아. 4억 5천 넘어간 손해를 얼마나 있겠냐는 거야. 그지? 근데 그러니까 그 손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는 싼데 유한은 28만 원이고 무한은 29만 원입니다. 10,000원 아끼고 깜빡 가시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100% 무한으로. 지금까지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 유한으로 된 사람 한 번을 못 봤어. 그래서 문제도 어떤 출제자가 수험생을 혼란을 빠뜨리기 위해서 유한이라고 제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무한으로 나온다. 실무에서. 그래서 무한으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예요. 자, 그런데 대인배상 1은 반드시 사고차에서 나가거나 사고차에서 안 나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나가요. 사고차에서 나가야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차를 소유자야. H보험에 들었는데 이거는 가족만 운전하는 보험을 들어놓고 친구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빌려줬어. 그러면 이 사고차 보험회사에서 안 나가면 정부가 돈을 내니까 여기는 면책을 정부가 허락하네. 무슨 말이겠죠? 사고차에서 이러면 제가 가족이 아니면 운전하면은 제가 면책입니다. 그래. 면책 시켜줬어. 고의사고는 면책이니까 보험 못 주나? 못 줘. 근데 정부가 면책 시켜놓으면 지가 부담해야 되거든. 그러면 정부가 지가 부담하고 싶겠어요? 안 먹어서.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은 면책이 없어. 무조건 나가. 무조건 나가. 왜? 1억 5천 돈을 정부가 낸다고 생각해봐요. 정부 마음 아프겠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 그래서 대인배상원에다가 면책조항을 두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융단폭격을 맞는데 아마 미사일에다가 핵폭격을 보여서 아마 그 보험회사가 아마 초토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왜? 정부를 상대로 내가 안 내고 네가 내라. 그 정도의 기업은 거의 뭐 외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도 그렇게 못해. 깡패짓거리는. 그래서 대인배상원이 안 나가면 정부에서 나가기 때문에 정부는 극단적으로 싫어해서 대인배상원이 안 나가는 경우를 극소화하려고 노력해. 무슨 말 하겠죠? 그러니까 대인배상원에서 안 나가는 케이스는 딱 3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보험에 안 든 차. 보험에 안 든 차 있어요. 대포차, 뭐 이런 거 끌고 다니는 분들 보험에 안 든 차. 그다음에 2번째,
자, 도둑놈이 운전한 차. 도둑놈이 운전해서, 도둑질에 가서 운전해서, 그럼 도둑질을 한 놈이 책임져야 되는데, 도둑질 한 놈은 보험에, 차주가 보험 들었어도 차주에서 보험에서 안 해줘. 도둑질하다가 탄 차. 그 다음에 뭐가 또 안 되겠어? 사고는 났는데 도망가가지고 어떤 차가 사고 냈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보험회사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몰라. 남바가 6으로 시작했는데요. 검정색이었나 갈색이었나 어두워서 못 봐요. 그럼 끝이야. 이 세 개만 정부가 대줘. 보험이 안 든 차, 도둑놈이 운전한 차, 그 다음에 뺑소니. 그것 외에는 사고 현장에 있는 차가 다 나가야 돼. 대인배상원은. 무슨 말 알겠죠? 왜? 대인배상원이 안 나가면 무조건 정부야. 자, 대인배상원이 안 나가면 어떤다고요? 정부가 나간다. 정부는 엄청 그걸 싫어해. 자, 근데 대인배상2는요, 사고차에서 안 주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사고차에서 안 주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5페이지. 아니. 자,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고차에서 대인배상원이 반드시 나가요. 세 개만 빼놓고. 나갈 수 없는 케이스 세 개만 빼놓고. 그죠? 무보험. 그죠? 무보험. 절취자, 뺑소니. 자, 이 세 개만 빼놓고는 사고 현장에 있는 차에서 돈이 나간다. 대인배상원은. 그러니까 이 세 개 빼놓고 정보장사하면서 나가는 건 없다.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버려. 왜? 하나씩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이게 나중에 탁탁탁 꼬인다고. 그죠? 아. 근데 대인배상2는요, 먼저 사고차에서 나가면 다른 것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사고차가 제일 먼저 적용돼요. 근데 사고차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에 안 든 차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족안정특약이니까 안 주겠다. 무면허 운전 면책이니까 안 주겠다. 면책 조항이 여기는 뭐 다발로 많아요. 자, 그러면 대인배상2를 어느 보험회사에서 또 줄 거냐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두 번째가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했다. 수리 중 사고, 탁송업자 사고, 그죠? 그 다음에 대리운전 사고, 이런 경우에는 사고차에서 안 나가고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인배상1은 여기서 나가고 대인배상2는 여기서 나간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대인배상은 어디서 나간다고? 사고차에서 나가고, 대인배상2는 취급업자 보험에서 나간다. 그 다음에 자, 차주 위의자가 그가 운전 중이에요.
근데 이자가 자기 차에 보험을 넣어놨어요. 자, 예를 들면 A가 H보험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가족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B는 M보험에 보험을 넣어놓은 거야.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빌려가서 B가 운전 중이야. 그러면 이 B의 입장에서 이 차는 자기 차가 아니고 나무 차죠. 타차야, 타차. 그죠? 타차를 운전 중에 사고를 담보하는 것을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얘도 지금 가해자 입장이죠. 근데 이건 차주의 보험회사, 이거는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의 운전자의 차보험에서 나간다. 운전자가 A차를 가봐니까 타차잖아요. B 입장에서는 A차는 타차를 줘. 타차 운전 중에 가입했는데 사고차 보험에서 안 나가니까 자기가 집에 놀고 있는 차에 보험회사에서 나간다는 거죠. 이게 타차 운전 담보 특약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사고에서 가족안정특약을 위반해서 얘가 지금 운전 중인데 그러면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대인배상원은 사고차에서 나가고 대인배상2는 자, 여기 이 사례를 본다면 대인배상1은 H보험회사에서 나가고 대인배상2는 M보험회사에서 타차담보특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차담보특약도 결국은 자손도 있고 자상도 있고 대인배상도 있고 다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 그러면 대인배상 1이다 대인배상 2다 자기신체사고다 무보험상해 담보라 하면 이거는 자동차의 부품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고차 보험이냐 대리운전자 보험이냐 타차담보특약은 차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리운전 보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인배상 1만 빼놓고 2 있고 자손이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차담보특약에도 그죠? 대인배상 1은 없어. 저기 1은 다 사고차에서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대인배상 2도 있고 자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무상은 없어요. 왜냐면 무상은 어차피 자차에서 해주니까. 자, 이거는 가해자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 책임이 가해자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단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차주가 주는, 차주의 보험회사에서. 2단계는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자, 사고차 차주보험에서 돈 나간다 그러면 차주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원, 차주보험회사 대인배상.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다. 차주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원, 자동차 취급업자에 대해서 대인배상2. 대리운전 사고다. 차주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1, 대리운전자에서 대리인배상2. 그 다음에 차주에서 이게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급업자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차주보험에서 대인배상1 나가고 운전자가 자기가 소유한 보험회사, 자동차의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2가 나간다. 이렇게 항상 연계 끼어 있는 거야. 자동차 취급업자 사고 나갑니다. 그러는데 대인배상은 어디서 나갑니까? 물어 막 미치는 거야. 내가 1교시 때 강의했잖아. 1교시 때 강의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갖다 놓고 이거는 왜 그러냐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상이에요. 자, 무상에서는 대인배상원이 어디서 나가요?
그러다가 또 이거 그다음에 이거야. 무상이 대인배상 2의 기능인데 대인배상 2의 기능인데 좀 가해자로부터 못 받은 돈을 금액은 똑같아. 대인배상이 들어있었다면 받을 금액을 피해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받기 때문에 피해자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받기 때문에 상해보험이지만 금액은 대인배상 2가 들었다면 거기서 받을 금액을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무상이 대인배상 2의 기능을 한다. 기능은 대인배상 2의 기능을 한다. 근데 이게 상해보험이냐 배상책임보험이냐 그러면 가해자 보험에서 받지 않고 자기 보험에서 받기 때문에 상해보험이지만 그 기능은 대인배상 2의 기능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이 첫 강의를 못 들으면요. 계속 이게 어느 보험회사에서 나갑니다. 어느 보험에서 나갑니다. 그러면요. 왜 거기서 나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 이거는 자동차 취급업자에서 대투가 나가죠. 그러면 왜 나간지 모르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취급업자에서 대투가 나가죠. 그러면 머릿속에 사고차는 안 나는구나. 아, 사고차는 대인배상원만 나가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대인배상원은요. 그거는 왜 때리냐 그러면 멍청해서 때린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예습 복습을 전혀 안 해서 받는 거야. 왜?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격증을 따서. 그죠? 물론 자격증 딴다고 해서 다 앉아만 있으면 와서 사건 주는 건 아니야. 내가 가게 한다고 해서 앉아만 있으면 장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노력하고 또 홍보도 하고 뭐 전단지도 돌리고 뭐 수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잖아. 그러면 3년, 4년만 열심히 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 영업권만 가지면 그 영업권에서 평생을 먹고 사는데, 그죠? 굵지는 않아. 선생님, 제가요, 영업은 젬병이거든요. 그럼 뭐, 보험회사 들어가거나 들어가서 업무 배워갖고 오면, 영업하는 친구보다는 적게 받아요, 훨씬. 그지만 로펌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일해도 뭐 소장 써주고 다 써주고 뭐 다 해도 돼. 아, 난 영업이 싫다. 가다 이거는 절대 못하겠다. 아, 이거 못하는 대신에 돈은 조금 받아야지. 그잖아. 그러면 낮에 밤에 이렇게 얘기하면 밤에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애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낮에 이러면요 밤에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새끼 앞에서 어떤 거 하고 싶어? 마누라하고 새끼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어서 돈 아버지 저 이번에 어디 유학 가려는데 그래 갔다 와. 자, 이 정도 돼야 아빠 주식 그지? 보내야 돼. 보내. 그럼 공부하면 왜 이게 좋은 자가 왜냐 그러면 못 받은 돈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죠? 못 받은 돈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회적으로 아주 막 못 받으면 이 개새끼들 해가지고 막 세무감사 때리고 막 그렇게 할 놈들은 못 받지도 않아. 나를 안 줬어. 그러면 어디 보험회사야? H보험회사야? 막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막 세무서도 때리고 막 검사들 동원해가지고 막 검사 한 10명 투여해가지고 막 초토화 시켜버리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돈 갖고 와서 입금시켜줘. 그래. 방송에서 나왔잖아. 이거 올리니까, 이거 봉급 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직원이. 건강한 직원입니다. 금식 빨리 입금시키고 와야지. 원래 인제 이 얘기 보고 왔냐. 입금시키고 와야지. 왜 인제 보고 왔냐고. 직원 막 뜨잖아. 그거를 나한테 보고 갈 거냐, 이거야. 입금시키고 오셔야지. 네가 왜 그러, 그 정도.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직업죠. 그래서 굉장히 떳떳하게 돈을 버는 직업이니까 공부해야 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자격증 땄다. 그럼 뭐 하냐? 남들이 맨날 하는 쉬운 것만 하다 보니까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해. 마치 여자 혼자밖에 없는 세상에 남자가 한 100명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느낌이 안 온가 봐.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 세상에 남자가 100명이야. 그 100명이 가서 막 봉사를 하고 그래도 내가 대까 말까 하는 거야. 나는 굉장히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잘생겨서 그래. 근데 자, 내가 인물이 안 좋아도 멋있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게 최고야. 인물이 난 좋아. 근데 나 인물보다 훨씬 빠져. 그러면은 별로야. 그지? 자,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응? 돈이 최고야. 선생님이 지금도 집에 가서 큰소리 빵빵 치는 이유는 돈 벌기 때문이야. 유일한 거야. 돈 못 벌면 남자가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고. 남이 못 보는 사고를 해야 그걸 풀어내야 우리가 될 수가 있죠.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돼요. 열심히 해. 그리고 벌 때 돈 이렇게 공부하란 말이야. 돈이야. 진짜야. 돈이야, 다 돈. 공부하기 싫으면 돈 공부해. 그것도 몇백씩, 백천씩 받을 수 있어. 이거 공부해서. 물론 선생님 다 그럽니까? 아니지. 영업은 해야지. 근데 기회를 준다고. 기회를. 자격증 따고 나서도요, 자격증 사장시킨 사람 많아요. 뭘 못해서, 영업을 못해서 자격증 사장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자격증 없는데도 돈은 잘 버는 놈도 있어요. 이게 더 끝발이 좋아요. 근데 그런데 자격증 따면 더 하죠. 공부하시죠. 자, 항상 무보험사, 여기 대인배상 2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무보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무보험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전체의 구조를 빨리 이해해야 뭐라 하냐면 각각이 들어갈 때 헷갈리지 않는다. 그냥 막 산에 들어가서요. 이게 소나무야, 이게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봐요. 한참 그리고 나면 막 헷갈려가지고 어디부터 그린지 모르고 이게 아까 그렸나 안 그렸나 모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빨리 쫙 한번 돌고 머릿속에 내가 전체의 프레임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들려가야 된다. 자, 무보험상의 담보는 2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자, 무보험 자동차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그리고 여기는 자배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동차 사고. 자,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사고에 대해서만 대인배상 1, 2로 나와. 왜냐하면 대인배상 1은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 그러면 자배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인배상원은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기중기. 자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쓰려고 기중기를 달아갖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땅에다 놔버리면 습기 차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벽돌을 다 이렇게 싸가지고 통풍도 되고 물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벽돌을 3개씩 해서 3개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벽돌이 삐뚤어져서 이 벽돌을 제대로 이렇게 집어넣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뭘 소리 지르는 거를 내리라는 줄 알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 으깨져 버렸어요. 지금. 근데 갔더니 여기 다 으깨져가지고 이제 손이 다 망가져갖고 이거 못 써 이게. 그런데 보상을 못 받고 있어요. 지게차 하는 사람이 나 몰라라 해봐요. 보험 달아놓고 만드는 거. 지게차가 보험에 드는 방법은 건설기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들어야 되는데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상을 못 받고 나중에 소송한다고 생각하고 혼자 자기가 치료받고 뭐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만났어요. 그 다음날 보상 다 해줬어요. 뭘로? 정보장사. 정보장사 무보험으로. 지게차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배상원이 안 들었더라도 정보보장사에서 안 나가. 왜냐면 대인배상원에서 보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사고만 정보보장사에 주지 대인배상원은 자배법상의 손배 책임만 담보한다고. 근데 기중기는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나면 민법만 적용돼서 자배법상 손배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보험이 안 들었다고 정보보장사업이 전혀 안 되니까 이건 무보험상해담보로 나가요. 그래서 무보험상해담보는 2개로 나눠서 여기는 대인배상원이 없죠. 그냥 다 무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다 무보험에서 주는 거죠. 자, 우리 효선이 미선이가 기억나요? 기억 안 나? 아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사회생활은 안 돼. 이제 손해배상사는 사회에 관심이 많아야 돼. 저는 그 직업을 조사를 많이 할 때 제가 그 직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제가 다 앞서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격이 호기심이 강해서 사건 하나 할 때마다 그 직업에 대한 조사를 내가 한다. 소득이면 다 조사를 하고 어떻게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인구 구조가 어떻고 또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알지. 왜냐면 그걸 알아야 법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나는 법 적용은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사람 직업에 관련된 거, 사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어부들 어떻게 분비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되게 짜증을 내죠. 드라마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거 본다고. 직업병. 계속 봐야 돼. 그래야 고객하고 얘기할 때 고객의 얘기 한마디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그게 뭐라고 못 알아들어. 또 그게 못 알아들어. 또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그럼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직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하고 갈 때도 얼마 벌어요 물어보고, 그럼 어떻게 나눠요? 어떻게 하고요? 계속 소득과 직업에 대한 문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쯤 일 나가요? 시간당 우리 페이는 얼마 된 것 같아요? 평균 소득이. 이런 것들을 계속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사고 처리할 때 그런 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정부보장사업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 무보험상의 담보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무슨 말 하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농기계 사고, 경운기, 컴바인, 그 다음에 군수품 관리법. 자, 군수품 관리법상의 사고 중에서 뭐는 이제 승용차, 승합차는 제외, 버스는 제외예요. 그럼 뭐가 승용차, 승합차, 버스는 여기에 들어가? 네? 자별법상 자동차가 뭐예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레카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 9종류. 건설기계 종류죠. 9종류. 자, 건설기계 종류에서 9종류는 뭐냐면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어떤 거예요? 콘크리트 믹서기,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에다가 기중기 조금만 달리는 거 있죠? 이게 타이어식 기중기야. 그럼 그건 시속 100km 달려. 그러면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대인사고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별법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걔는 시속 10km가 최고 속도야. 그럼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긴 나겠지만 자동차처럼 빈번하게 나지 않는다. 자, 그런 자동차들은 보험에 강제되어 있지 않는다는. 그러면 기중기 중에서 지금 이런 기중기, 대형 기중기들은, 그죠? 대형 기중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트럭에다가 실어서 가서 일을 하지 트럭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트럭 자체가 보험에 들어있는 거지 기중기 자체는 보험에 들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건 탱크, 장갑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 구종유예, 이런 것들은 정부 무보험상의 담보는 되는데 자회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오늘 공부할 것 중에서 무보험의 구조는 두 가지로 형태로 나눌 수가 있다. 원투 구조와 배상책임 구조. 원투 구조와. 그럼 무보험의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보험의 영역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대인배상원이나 정부보상사업이 주니까 무보험령을 주거나 아니면 이거는 전체를 주거나 무보험의 영역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인배상2의 기능을 하고 있는 보험들을 봤어요. 대인배상2의 기능, 사고차. 사고차에는 대인배상 1, 2 있고, 그 다음에 자기신차 사고나 자동차 상해 있고, 무보험도 있고, 다 있죠? 자,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 얘기했죠. 거기도 대인배상 1은 없어요. 2는 있어요. 2는 있어요. 왜 1이 없어요? 사고차에서 1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 자동차 정비업자가 사고 났다. 보상 책임을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대인배상 1은 어디서 나간다고? 사고차 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 2는 정비업자가 가입한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회사. 빨리 이걸 알아야 돼. 근데 2달을 다 공부했어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런 사람 많어. 왜?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니까. 나는 잘 가르치고 인정을 안 하시네. 그러면 자, 친구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났다. 근데 친구 차 사고 났는데 친구가
보험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이놈이. 그럼 어디서 나가야 돼? 대인배상원은. 정부보장사업. 대인배상2는 내가 가입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타차담보특약에서 대인배상2기능을 하죠. 타차담보특약도 뭐가 있냐 그러면, 자, 타차 대인배상2하고 자손이 있어. 왜? 내가 다친 경우는 자손을 해줘야 되니까. 남을 다치게 한 건 대인배상 해줘야 되니까. 대인배상1과 자손은 구성 부품이고, 어느 보험회사에서 나갈 거냐 하는 것은 아까 타차담보특약이냐, 취급업자냐, 사고차냐 이런 거고, 그래서 모보험상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앞에 1장을 한번 쭉 공부를 2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쭉 공부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에 분류했죠. 그 다음에 배상 책임에서 대인배상 1, 2로 나눠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상해보험은 3가지가 있다. 3페이지 보십시오. 자, 상해보험은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 무보험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 줄 끊어보면 자기신차와 무보험을 듣는지, 자동차 상해와 무보험을 듣는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 상해를 동시에 가입할 수 없다. 왜? 자기신체 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같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자동차의 종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용, 팁은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이죠. 이거는 사고차 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중에서 농기계 이륜차, 이것도 사고차 보험이에요. 아까 여기 사고차 보험이 있죠? 네? 여기에 개인용,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용. 자, 이 차가 개인 소유면 개인용, 법인 소유면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용이면 영업용이라는 얘기죠. 이 차가. 근데 이게 농기계다. 그러면 농기계 자동차 보험이고, 이 차가 이륜차면 이륜차 보험이다. 다 자기 차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농기계 이륜차는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자동차 취급업자와 대리운전이죠. 여기에 해당되죠. 자동차 취급업자와 대리운전.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있는 게 타차담보특약이죠. 자, 강제성에 따른 분류에서 대인배상 1, 2를 분류를 했고요. 자, 상해보험에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순위까지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오면은 무보험상해담보의 구조를 첫 번째 박스를 보니까, 자, 자배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사고는 사고차나 정부보장사업에서 대인배상 1이 나가고, 무보험상해담보는 2에서 자동차가 대인배상 2를 안 들었을 때는 무보험에서 해주는데, 오른쪽은 자배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사고. 이때 자동차는 무보험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무보험 자동차일 때는 무보험상해담보에서 1, 2 없이 전액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다른 자동차 책을, 다른 거를 보면은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 게 편한 거냐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30년째 강의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다른 책들을 보면 자기는 실무하면서 알았는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빨리 알아들을까요? 고민이 별로 없는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씩 공부할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전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떨 때 취급업자 보험이 나오고, 어떨 때 뭐가 나오고, 어떨 때 뭐. 심지어는요, 이륜자동차하고 농기계는 무슨 보험인지 몰라. 자기차 보험이라고. 아까 얘기한 저 자기차 보험.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차의 종류에 따라서
차가 승용차 개인이면 개인용, 법인 소유면 업무용, 영업용이면 영업용, 농기계면 농기계 보험. 이륜차는 이륜차 보험이지 차의 종류에 따라서 다 내차 보험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륜차 사고 나서 보험을 냈다고 하면 내차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보장사업에서 나가죠. 그죠? 내차 보험이 나가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이륜차 소유주는 A인데 B가 빌려왔어요. 한번 땡겨보려고 가는데 아이씨 작동 잘못해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횡단보도에 사람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험 들었냐 했더니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 미치고 바닥 뛰는 거야 이제. 깜빵을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필리핀으로 도망가야 되느냐. 그죠? 도망갈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정보지. 자, 아까 이륜차는 자백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잖아요. 정부보장사업에서 대인배상원 나가죠. 그 다음에 자 무보험상의 담보는 나가죠. 아까 무보험에서 자백법이 적용되는 차와 자백법이 안 되는 자동차가 있는데 자백법이 적용된 차에 이륜차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보험 들어서 무보험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 사람들이. 네? 몰라. 제가 한 5년, 10년 전쯤에 무보험상의 담보가 나온 그 다음에였을 거예요. 근데 장모님이, 내가 아는 분의 장모님이 해남에 사시는, 해남 송지면에 사시는 분인데, 농로에서 그 동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옆집에 이제 그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 남자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농 갈 때 이제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자기 뒤에 타고 갔는데 농로에서 좁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허리 골절 내고 막 하는데 이 아줌마가 그 아저씨한테 청구를 못 하는 거야. 왜 청구를? 시골 동네에서 청구를 못 해. 근데 허리 골절돼가지고 있는데요. 괜찮다. 안 아프다. 그런 거야. 근데 제가 그 집안에 야, 너 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가 아니지. 사위, 며느리, 아들, 딸의 자동차를 다 갖고 리스트 갖고 와. 증권 다 복사해 와. 그랬더니 무보험을 다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사위가 하나 들어오는 거야. 사위가. 현대상에 전화해서 보험 청구해서 지급했죠. 근데 그 집안은 아마 지금도 왜 사위 보험에서 나간지를 몰라. 자, 한번 볼까요? 경운기사 오니까 무보험 되죠? 아까 농기계니까. 배상 못 받았죠? 그죠? 무보험상의 담보에서 보상하고 무보험상에서 그 사람한테 구상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랬더니요. 보험회사 딱 지급 보증을 했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내 어리야. 그러고부터 그 단어는 걸어다녔는데 그 다음부터 못 겨다니는 거야. 우리 어머님들은 아주 대단하셔. 대단하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새끼들한테 부담될까 봐서 막 끙끙 참으면서라고 안 아픈 것처럼 하고 다닌 거야. 그동안에는. 어? 대단한 우리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 아니까 어머니들이지. 자, 자기 신체 사고는 좀 쉬었다.